영국 시인 T.S. 엘리어트는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어트의 시가 한국으로 건너오면 이건 시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이 돼버립니다. 상처 많고 힘겨웠던 한국 현대사 중에서도 4월에는 유독 버티기 힘들 만큼 잔인한 일들이 그득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역사 속 4월의 잔인함을 5배는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 끔찍하고 암담했던 2014년 4월 16일 이후 오래도록 우리 망막을 핥히고 갔던 잔혹한 장면들이 어디 하나둘이었을까요? 세월호 관련해서 저마다 눈물을 참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제게는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아이들이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부르면서 활기차게 걷는 뒷모습이 그랬습니다. 전 국민들이 우울증에 걸린 듯 했던 2014년 봄과 여름 사이 친구 한 명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세월호 관련 뉴스나 동영상, 기사들을 일체 보지 않겠다고요. 볼수록 우울해지고 가슴 내려앉는데 그런다고 죽은 이들이 돌아올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슬퍼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죠. 하지만 기억은 힘이 셉니다. 그리고 슬픔에 더해서 굵직한 글씨로 기억에 남겨야 할 이름도 많습니다. 그들을 얘기하기에 앞서 1852년 남아프리카 희망봉 근처에서 침몰했던 영국 수송선 버큰헤드호의 사연을 떠올려 봅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승무원들이 권총을 쏘아가며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부르짖은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자와 아이들부터. 물론 1, 2등실 어린이 승객 사망자는 1명인데 비해 3등실 어린이는 3분지 2나 죽어갔던 만큼 여자와 아이들부터의 원칙이 완벽히 지켜진 것은 아니었지만 선장과 선원들은 최대한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원칙이 세워진 것이 바로 버큰헤드호 사건이었습니다. 버큰헤드호는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는데 그 배에는 군인과 군인 가족 63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구명정의 정원은 180명 정도에 불과했죠. 함장은 횃불을 밝혀 여자와 아이들을 구명정에 태운 뒤 기울어져가는 배전에 병사들을 들어 세웠습니다. 구명정에 탄 가족들이 몇 명은 여유가 있다고 외쳤지만 병사들은 움직이지 않았죠. 질서가 무너지면 모두 죽는다. 저는 차렷, 경례! 그들은 경례를 붙인 모습 그대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마 구명정에서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평생 나쁜 짓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경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사악한 마음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명령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마치 승선 명령 받은 것처럼 철저히 준수했던 그들의 마지막 경례를 어떻게 지울 수 있었겠습니까? 영국인들은 이 사건을 철저히 기억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왕립병원에 기념물을 세웠고 화가들은 그림을 그렸고 영국인들은 버큰헤드호처럼을 되뇌면서 스스로를 가다듬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외침, 여자와 아이들 먼저는 바로 그 기억의 소산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 선장의 마지막 명령은 이것이었죠. Be British.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세월호의 슬픈 사연들의 더미 속에서도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고선 자기들만 살겠다고 탈출했던 세월호의 악마들에 대한 분노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세월호에서 월급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비정규직 승무원 고 박지영 씨. 그녀는 우리 차오르는 배 안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건네고 입히며 자신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자신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서 말입니다. 언니는 어떻게 해요? 묻는 학생들에게 승무원은 맨 마지막이야 라고 답하던 나이 22의 여성은 결코 타이타닉의 선원들이나 버큰헤드호의 수병들과 다르지 않은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승무원도 아니면서 죽을 힘을 다해 학생 10명을 끌어올렸던 김동수 씨도 있고 제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생존 가능성이 컸지만 앞뒤 재지 않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던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자신은 목숨을 잃은 학생도 있고 이미 도망가버린 선장의 명령을 기다리며 승객들을 구하러 가야겠다고 빤히 보이는 죽음으로 달려갔던 양대용 사무장도 있죠. For Chaplains Memorial Foundation 이란 재단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하는 군함 속에서 구명조끼를 다른 병사에게 넘기고 순직한
종군 성직자 4명의 희생정신을 기려 설립한 재단이죠. 2015년 이 재단이 승무원 박지영 씨와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들에게 달려갔던 고 최혜정 선생님에게 골드 메달을 수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명의 구조 활동은 재단 설립의 계기가 됐던 성직자들의 희생 정신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 귀가 어두운 탓인지 지난 몇 년 동안 고 박지영 씨나 최혜정 선생님에 대한 포상 또는 기념 사업이 행해졌다는 뉴스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사고의 아픔과 유족들의 슬픔이 너무 큰 탓이었겠지만 우린 그들을 너무 빨리 그리고 쉽게 잊고 있는 게 아닐까요? 기억의 단절은 곧 역사의 단절이고 역사의 단절은 곧 배움의 단절입니다. 기억부터 지켜야 할 겁니다. 끊임없이 습격하는 망각의 유혹으로부터 말입니다. 이산화 시인의 시 한 편 읽어봅니다. 유원, 이산화. 너희들 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나갈게. 우리 승무원은 마지막이야. 고 박지영 승무원.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 고 남윤철, 단원고 교사. 내 구명조끼 네가 입어. 고 정차웅, 단원고 학생. 지금 빨리 아이들 구하러 가야 되니 길게 통화 못해. 끊어. 고 양대홍 사무장. 걱정하지 마. 너네들 먼저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 고 최혜정, 단원고 교사. 세월호 사건에 대해 여러 번 시 청탁을 받았지만 결국 쓰지 못했다. 이 이상의 시를 어떻게 쓰겠는가? 잊지 못할 4.16,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날 돌아본 오늘의 역사였습니다.